안녕하세요. 오라클 피부과 SH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 백반증의 비수술적 치료 방법인 광선 치료, 엑시머 치료, 약물 치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콩분한 기간 치료했음에도 더 이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 해볼 수 있는 백반증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백반증의 수술적 치료는 정상 피부를 백반증 부위에 이식해서 정상 피부에 있는 멜라닌 세포가 백반증 병변 부위로 퍼져나가게 유도하는 치료법입니다. 피부를 이식한다고 하니 덜컥 겁이 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이렇게 큰 수술은 아니고 부분 마취만으로 약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끝나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입니다. 백반증 수술에는 흡입 물집을 이용한 표피 이식술, 펀치 이식술, 세포 이식술이라는 방법들이 사용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개발되어서 좋은 효과를 보이는 미세 펀치 이식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세 펀치 이식술은 더 이상 호전이 없는 백반증 병변에 씨앗을 뿌려주듯이 아주 작은 정상 피부 조각을 백반증 병변에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한 시술로 어느 부위에나 적용이 가능하고 시술 후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어린이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치료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정상 피부를 채취할 부위와 치료할 백반증 부위를 부분 마취한 뒤에 의료용 펀치 기구를 이용해서 귀 뒤나 복부의 정상 피부를 아주 작게 1mm 미만으로 채취해서 필요할 백반증 부위에 심고 테이프를 붙인 뒤 귀가합니다. 시술 다음날 경과 확인을 위해 한번 내원이 필요하고요. 일주일 뒤에 이식 부위의 테이프를 제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술 후 2개월에서 3개월이 지나면 이식한 피부에서 색소가 퍼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식한 피부가 모두 백반증 병변에서 색소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고 그중 일부만 이식된 부위에 성공적으로 안착해서 멜라닌 색소를 퍼뜨리게 됩니다. 이를 생착률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70%에서 80% 정도의 생착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술 시 피부를 채취한 부위와 이식한 부위는 의료용 펀치를 사용해서 이식한 피부의 그 직경만큼 오돌토돌하게 튀어나오는 자국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입 주위와 목, 관절 부위 같이 움직임이 많은 부위는 이식한 피부가 가만히 고정되지 않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오돌토돌한 튀어나온 자국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돌토돌한 자국이 남더라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어느 정도 평평해지는 것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이식한 정상 피부에서 백반증 병변으로 색소가 잘 퍼져갈 수 있도록 광선 치료, 엑시머 치료, 칼시뉴린 억제제와 같은 연고를 바르면서 비수술적 치료를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술적 치료는 백반증 초기에 바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반증 초기에는 아직 잘못된 면역 반응이 멜라닌 세포를 공격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식된 정상 피부 역시 잘못된 면역 반응에 공격을 받아서 색소를 퍼뜨릴 수 없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백반증 초기에는 백반증의 진행을 멈추기 위한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진행을 하고, 백반증 병변이 안정화되었을 때, 즉 최소 1년 이상 백반증 치료를 꾸준히 하고 더 이상 백반증이 번지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비로소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겠다고 판단되는 명확한 시점이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백반증 치료에 털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검은 털은 주변으로 멜라닌 세포를 공급해주는 저장고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백반증이 오래되면 검은 털이 하얗게 변하게 되어서 더 이상 주변으로 멜라닌 세포를 공급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백반증 병변에 털이 하얗게 변한다면 이젠 비수술적 치료로는 호전이 좀 힘들겠구나 생각하고 수술적 치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백반증은 크게 분절형 백반증과 비분절형 백반증으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유형 중 분절형 백반증은 병변이 초기에 빠르게 번져가지만 일정 시점 이후로는 그 번짐이 멈추고 일정한 크기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백반증 병변 내에 백모 현상, 즉 털이 하얗게 변하는 증상이 비분절형 백반증보다는 일찍 나타나는 것이 분절형 백반증의 특징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분절형 백반증은 비분절형 백반증에 비해서 보다 빨리 수술적 치료를 생각할 수가 있고, 병변의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미세 펀치 이식술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백반증 치료가 보험이 되는지 여쭤보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신데요. 백반증은 아직까지는 전부 보험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노출 부위에 있는 경우만 건강보험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노출 부위란 얼굴, 목, 어깨, 팔, 손
그리고 무릎 아래, 발. 그러니까 즉 쉽게 생각하면 여름에 나시티와 반바지를 입었을 때 노출되는 부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약물 치료, 광선 치료, 엑시머 치료, 수술적 치료가 보험으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백반증의 증상과 원인, 치료 방법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백반증으로 고민 중이신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피부 질환에 대한 좋은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라큐TV SH 원작이었습니다.